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규제가 쏟아지는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법인 주택담보대출 LTV 40% 규제 적용이 시작되기도 했는데요. 자, 이런 시점에서 오늘은 부동산 규제 정책의 양면성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이번 정부가 이제 2년 반 정도, 이제 절반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이 수도 없이 나왔는데요. 목적은 하나죠. 집값을 잡기 위한, 서민들한테 정말 우량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정책을 가지고 이 현재 부동산 시장을 현재 컨트롤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현재 그때 시점과 지금 시점 많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2년 반 지난 이후에 2017년도쯤에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들은 상당한 차익을 보시고 계셨을 거고요. 현재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도 투자를 못 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정책이 앞으로도 더 집값을 더 떨어뜨릴 거 아니냐라는 걱정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하시겠지만 반대로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하시고 지금 규제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집값은 정말로 내려갔는가 한번 보실 필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입주 물량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입주 물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공급되는 물량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집값은 당연히 조정되기 때문에 지금 2017년도부터 18년, 19년도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서울, 경기 전국적으로 그래프가 나타나 있는데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2017년도에 2만 7천 가구 정도가 공급이 됐고요. 그리고 현재 경기 같은 경우는 18만 3천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는 12만 7천 가구죠. 그리고 2018년도에는 좀 더 늘어나서 경기도 같은 18만 3천 가구.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권에만 16만 6천 가구 정도가 공급이 됐고 입주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미분양이라든가 미입주 물량까지 다 포함시킨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에는 서울 지역,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전국적으로 물량이 많이 현재 공급됐던 시점이 작년입니다. 44만 가구죠. 전체적으로 44만 가구가 현재 공급이 됐고요. 그 중에서 이제 서울과 경기를 나누게 되면 실제 서울 지역만 딱 떼어놓고 보게 되면 서울 지역 2017, 18, 19, 3년 동안에 2만 7천, 3만 4천, 올해는 3만 7천 가구 정도가 공급이 됩니다. 물론 서울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 물량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물량이 다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택지조성 사업에 의해서 또 진행되는 지역도 있겠죠. 경기권이라든가 아니면 지방권역이 있는데 물량이 실질적으로 크게 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서? 서울 지역에서. 서울 지역의 집값이 현재 계속 고공행진을 현재 이루고 있는 이유도 집값 현재 물량 자체가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하고 그 사람들이 대체 수요가 될 수 있는 주택들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 당연히 집값이 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 서울 지역만 입주 물량만 쭉 놓고 보게 되면 25개 자치구로 봤을 때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서남, 동남, 서북, 동부 그렇게 나눠 봤을 때도 강남, 서초, 송파, 강동을 이제 동남 지역으로 권역을 나눕니다. 봤을 때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내년까지 이제 합계를 보게 되면 입주 물량 예정된 것들이요. 실제적으로 강남, 서초, 송파부터 해서 실제 송파구와 강동구가 입주 물량이 꽤 많이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재건축이죠. 둔촌이라든가 아니면 송파 지역 굉장히 물량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강남 서초 지역은 뭐 사실상 그렇게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은 실제적으로 어느 지역이 주도적으로 현재 이 시장을 이끌고 나가고 있는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전에도 그래왔듯이 강남 서초 지역이 항상 물량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당연히 또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도 워낙 월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집값은 계속 더 비쌀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 지역도 요 근래 뭐 물량들이 많이 늘어난 지역도 있지만 크게 뭐 개선된 점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허가 물량을 보게 되면 인허가 물량은 향후 5년 또 길게는 7년, 8년 후에 입주할 물량이겠죠. 인허가와 착공은 또 다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서 여러 가지 계획을 실시한 후에 그다음에 착공이 들어가겠죠. 보시게 되면 2017년도에 서울 같은 경우는 7만 3,400가구 정도가 인허가 물량이 확보가 됐었는데 현재 2018년도 1년 사이에 4만 2천 가구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42.5% 정도가 물량이 확 줄은 거고요.
아파트로만 따졌을 때도 아파트도 현재 62.5% 정도가 2017, 18만 따졌을 때도 62.5% 정도가 현재 물량이 부족한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물론 이게 100% 됐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서울 집값이 떨어지냐 그건 아니겠지만 그 현재 조건을 봤을 때도 현재 물량 자체가 더욱더 모자란 상황이 더 됐기 때문에 이 물량은 2017년도, 2022년도나 2023년도에 현재 공급이 된 물량이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 봤을 때 앞으로 2, 3년 후입니다. 2, 3년 후에는 서울 지역에 있는 집값은 또 오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목적으로만 봤을 때 투자자의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2017년도부터가 가장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정확했던 시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또 앞으로도 그럴 테고요. 그렇지만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젠 조정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을 그만큼 내가 실체를 보이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고요. 거기 인허가 물량 봤을 때도 말씀드린 대로 16년, 17년, 18년 봤을 때 18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줄은 걸 보실 수 있죠. 인허가 물량은 곧 공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이 그만큼 현재 현격하게 줄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서울 지역은 말씀드린 대로 정비사업이죠. 정비사업 말고는 물량 공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과 재개발 현재 물량을 봤을 때도 현재 381개 정도 지역에 29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총 정비사업이 재개발, 재건축 합쳐서요. 그랬을 때 재건축 같은 경우는 한 15만 가구, 그다음에 재개발이 14만 가구 정도 되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부터 착공까지 착공을 한 단지 같은 경우가 현재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3만 2천 가구, 3만 7천 가구 이 물량들은 앞으로 2, 3년 후에 입주할 물량이고 실제로 사업 시행인가는 5, 6년 후에 입주한 물량이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나 또 정책 변경 또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변수가 워낙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물량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공급이 될 거다라고 확언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불확실성이 더욱더 집값을 끌어올린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서울 주택 입주나 멸실 물량도 보시게 되면 실제 2017년도부터 계속 마이너스죠. 멸실 물량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없어지는 주택이 훨씬 더 많고 새롭게 지어질 주택보다도 없어진 주택이 많다 보니 세입자뿐만 아니라 집주인들 같은 경우도 집을 구하기 위해서 그만큼 더욱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 4구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입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9월 달, 현재 1월부터 12월까지 나눠봤을 때도 강남 4구의 주간, 한 주간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가 봤을 때도 0.09% 정도가 올랐고요. 현재 2017년도 동기 5년 평균 봤을 때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다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걸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후퇴기가 아니라 잠복기다 말씀드렸죠. 잠복기 형태는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붉은색입니다. 현재 슬금슬금 완만히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갑자기 급등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얘기죠. 이 조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투자에 정말 적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강북 4구도 거의 비슷한 수준을 가지만 강남 4구만큼은 따라가지 못하는 건 뭐 당연하실 테고요. 주택 매매 거래량도 5년 평균 대비 증감률을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현재 2019년 8월 달까지 서울 지역은 현재 13,000가구, 7월 달에 12,000가구 정도가 그중에서 또 아파트는 8,500가구 정도가 현재 거래가 됐고요. 강남 같은 경우는 3,100가구 중에서 2,400가구 정도가 아파트로 현재 거래가 됐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건축 연령별로 했을 때 그 아파트 가격이 또 기준가가 다르죠. 실제적으로 4년 이하의 아파트, 정말로 신축 아파트가 가장 높게 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구입해야 되는 건 맞고요. 거기에 따라 5년 초과나 10년이나 15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따라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가진 투자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자, 현재 집값 올리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현재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당연히 아파트 공급 줄죠. 아파트 공급을 줄 수밖에 없고요. 현재 사업 시행이 늘어지거나 아니면 지연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 가격은 당연히 지금도 오르고 있다 보셔야 되고요.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는 현재 임차인 요구를 할 때는 2년 정도는 무조건 또 같은 조건으로 임대를 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물이 잠기게 되는 거죠. 매물이 잠긴다는 얘기는 당연히 그 주변에 임대가가 다시 올라간다. 전월세 상한제 마찬가지도 이것도 현재 연간 5%, 이것도 기준점을 맞추기 위한 조건 그 전이냐 후냐 따라 또 달라질 테고요. 현재 말씀드린 대로 2년 3개월 동안 대책만 14번이 나왔습니다. 14번이 나왔지만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죠. 지금 보시면 현재 각 정부별로 해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가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 현재 2017년도부터 2019년도 2년 사이에 그 폭이 수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4,788만 원, 서울 지역에 있는 아파트
매매가는 평당 4,8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는 평당 2,300만 원, 박근혜 900만 원, 문재인 정부 2천만 원 정도가 상승한 꼴이 됐고요. 임기 내 연간 비교를 했을 때도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연간 810만 원, 노무현 정부 때 450만 원보다 1.8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연간으로만 따지게 되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현재 비강남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명박 정부 시절 때만 집값이 떨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적으로 9.13 대책 전이냐 후냐에 따라 나눠지겠지만 9.13 대책 전과 후를 나눴을 때 평균 14%가량이 집값이 오른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폭은 엄청나게 크다. 거기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92.7%가 집값이 오른 상태고요. 광주는 78.9%, 대구 63%, 또 경기 61%, 대전 60%, 거의 절반 이상은 다 집값이 다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부동산 상품은 공급과 수요, 수급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제한 조건을 가지고 집값을 잡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경제 시장의 논리에 접근을 하셔야 되고 통제보다는 관리를 하는 차원으로 가야 된다. 거기에는 철저한 수급의 법칙이 작용된다. 이런 점도 좀 참고하시면 앞으로 좀 집값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8월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52%로 전월 대비 0.16%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83.5로 전월 대비 2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조정안 발표로 급격히 위축됐던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에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